방정식의 활용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도 배웠고 부등식의 활용도 배웠고, 활용 문제는 기본이 1번 뭐를 해야 되냐, 미지수 정하기를 먼저 해야 돼. 미지수 정하기. 근데 연립 방정식하고 그냥 방정식하고 차이가 뭐냐면,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잖아. 미지수가 두 개야.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 뭐냐면, 원래 그냥 방정식 하면은 미지수를 뭘로 정하면 되냐면,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이게 대부분 다 미지수거든. 이거를 그냥 미지수 x라 놓고 풀면 거의 다 풀리는데, 연립방식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말고 다른 게 미지수가 나올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 보면서 한 번씩 해보고 찾아보고, 두 번째, 미지수를 이렇게 정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미지수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돼. 연립 방정식 세우기. 그러니까 연립 방식은 식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식도 두 개를 세워야 되겠지. 자,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세운다는 소리는 문제에 보면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을 거라.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식을 두 개를 잘 세우면 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연립 방식 풀면 되지. 연립 방정식 풀기. 그 다음에 풀고 나면은 뭘 하면 되냐면 확인을 하면 된대. 확인을. 뭐 예를 들면은 뭐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음수가 나온다든지,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음수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잘못됐겠지. 그래서 문제에 맞는 답인지 확인하는 과정, 요 과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미지수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 요거를 잘 하면 돼. 자, 그럼 요걸 연습 좀 해봅시다. 자,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저금통에서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세봤더니 동전이 40개야 총. 그 다음에 금액은 만원이라고 그랬어. 이때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각각 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문제는 다행히 물어보는 게 두 개잖아. 그래서 100원짜리 개수, 500원짜리 개수를 미지수 x, y라고 넣으면 돼. 자, 그러면 1번 조건이 지금 두 개지. 뭐냐면 동전의 개수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지. 동전의 개수가 총 40개. 2번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있지. 금액은 총 만원. 자, 동전의 개수는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 합치면 되니까 요거 둘이 합친 게 40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금액은 100원짜리 동전의 금액,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의 금액 다 합치면 만원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봅시다. 100원짜리가 X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한 개 있으면은 100원이잖아. 100원짜리가 두 개 있으면은 200원이지.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 있으면은 300원이잖아. 자, 여기처럼 100원짜리 개수가 X개니까 그러면 쭉 해보다가 X개면 100 곱하기 X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100원짜리 총 금액은 100X가 될 테고, 같은 방법으로 500원짜리 금액은 500Y가 되겠지. 요게 만원이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식이 숫자가 좀 크니까 양변에다 100을 나눠. 양변에다 100을 나눠. 그러면은 두 자리씩 띄면 되니까 얘는 x 더하기 5y는 100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연립 방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두 식을 보니까 다행히 x 개수가 다 같네. 그럼 빼면 x가 사라질 거 아니야. 자, 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y 되고 요게 마이너스 60 되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y는 15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y가 15니까 15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x는 40에다가 15 이렇게 빼주면 되니까 x는 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25.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은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25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15개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봐. 실제로 맞나? X하고 Y하고 다 더하면 15에다가 25 이렇게 더하면 40 나오지. 요것도 맞고, 여기다가 X에다가 25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 집어넣으면 계산해보면 100 나오겠지요. 요걸 둘이 곱하면 75니까. 오케이? 그래서 끝까지 확인도 해보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각 자리수의 숫자의 합은 9고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하고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이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세요 이 말이야. 그럼 봐보자. 일단 문제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각 자리수의 숫자의 합, 예를 들면 27, 76, 뭐 85 이런 두 자릿수가 있는데, 각 자릿수라는 건 뭐냐면 얘는 2하고 7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은 얘는 자릿수의 합이 9가 나오겠지. 얘는 7하고 6을 말하는 거야. 더하면 13이 될 거 아니야. 얘는 8하고 5를 말하는 거야. 얘는 13이 되겠지. 요렇게 각 자릿수를 더했더니 9가 됐다는 소리야. 9. 각 자릿수를 더했더니 9가 됐다는 소리고, 10의 자리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는 거야. 그건 뭔 얘기냐면, 예를 들면 27이라는 숫자는 72로 바꿨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뭐 83이라는 숫자는 38로 바꿨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 숫자하고 나중 숫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처음 숫자가 9가 더 크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를 됐으면, 자, 그러면 미지수를 뭘로 해야 될까? 지금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10의 자리 수, 10의 자리수, 처음 숫자의 10의 자리수, 이걸 x라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숫자의 1의 자리수, 이거를 y라고 놓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자리 처음에 있었던 수는 예를 들면은 x, y 이렇게 이제 써지겠지. 예를 들어서 x가 3이고 y가 7이면 37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건 뭐 아무 기호도 아니야. 곱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숫자를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봅시다.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각 자릿수의 합이 9라고 그랬어. 그러면 10의 자릿수하고 1의 자릿수하고 더한 거, 요렇게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요게 9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야, 여기 좀 헷갈리는데,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꿨다 그랬지. 그러니까 처음 수는 수의 크기로 생각해봐. 10의 자리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그러면 얘는 30을 의미하지.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1이라고 그러면 얘는 그냥 1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해줘야 그 숫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 숫자는 처음 숫자는 10x가 된다고. 10x.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y. 이게 이제 처음 숫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가 3, 그 다음에 1의 자리 7 이러면 37이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3, 7 집어넣으면 30, 그 다음에 더하기 7 이렇게 되면 37 되는 거지. 요런 것처럼 이렇게 처음 자연수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나중 자연수는 y가 10의 자리를 가고 x가 1의 자리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얘는 10y가 되겠지. 그 다음에 x. 그러니까 요게 처음 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 수가 돼. 그럼 보자. 처음 수보다 9가 더 크다 했지. 나중 수가 얘가 더 커. 얘가 이게 더 크다고. 그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처음 숫자에다가 9를 더해줘야 나중 수하고 같아지겠지. 그래서 식이 요렇게 세워진다.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 문자는 다 좌변으로 넘기고 숫자는 우변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10x 플러스 y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x끼리 정리하면은 9x, y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9y, 요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다 9로 약간
나눌 수 있겠네. 그럼 요거까지 정리하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종 정리한 식은 요렇게 되겠지.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1번식은 2번식을 여기다 정리해서 쓸게. 슉 정리해서 쓰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봐보자. 지금 보면 y가 숫자는 1이고 개수가 숫자가 1이고 부호가 다르니까 요 식을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y가 사라지겠지. 숑숑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여기 2x가 되고 여기 더하면 8이 될 테니까 x는 4. 그 다음에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y는 5가 되겠네. 자, 그러면 처음 숫자의 10의 자리는 4고 1의 자리는 5니까 처음 숫자는 뭐가 되겠냐? 45가 되겠지. 처음 숫자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처음 숫자가 이거고 나중 숫자는 뒤집어야 되니까 5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 숫자보다 9가 크냐? 더해보면 54 맞지? 그러면 요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요.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요 문제 보기 전에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시속 100km로 2시간을 달렸어. 그러면은 총 1시간에 100km 가는데 2시간 갔으니까는 200km 갔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겠지. 요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 했으니까 속력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속력. 자, 이번에는 200km를 2시간 동안 달렸어. 그럼 이건 뭔 소리야? 1시간에는 100km를 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속력은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되겠지.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시간은 예를 들면은 200km를 시속 100km로 갔다면 쳐봐. 그러면 1시간에 100km 가니까 200km 가려면 2시간 걸리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것처럼 시간은 거리에다가 속력을 나누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는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거속시.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고, 속력은 거리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거리에다가 속력을 나누면 되지. 그래서 요렇게 외워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개똥이가 산책로 입구에서 출발한 지 5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로로 소똥이가 출발했어. 그래서 개똥이는 분속 200m로 달리고 소똥이는 분속 300m로 달렸어. 그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달린 시각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됐지. 그럼 일단 물어보는 게 시간이잖아. 시간. 그러면 개똥이가 달린 시간을 x라고 하면 되고, 보통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로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소똥이가 달린 시간을 y라 넣으면 되겠지.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아. 자, 산책로 입구에서 개똥이가 이렇게 출발을 했어. 어떤 속도로? 200m. 분당 200m 속도로 개똥이가 이렇게 출발했단 말이야. 근데 5분 후에 그러면 개똥이가 한 이만큼 가 있었겠지. 이렇게 가 있어. 얘 개똥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소똥이가 이렇게 출발했다고. 그러면 소똥이는 300m, 분당 300m 속도로 이렇게 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 같은 경로를 갔으니까 개똥이는 이렇게 가 있을 테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소똥이는 늦게 출발했지만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가겠지.
그럼 나중에는 언젠가 여기서 이제 만날 거잖아. 요 만날 때 개똥이가 달린 시간하고 소똥이가 달린 시간을 구해라 이 소리잖아.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은 1번 달린 시간을 봐봐. 달린 시간을 개똥이가 5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만났지. 그러면 개똥이가 달린 시간은 소똥이보다 5분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y에다가 5를 더해주면 되겠지. 요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리를 봐봐. 거리를 만났으니까 거리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개똥이가 달린 거리, 개똥이가 달린 거리하고 소똥이가 달린 거리하고 같다 소리잖아. 자, 보세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돼? 아까 우리 얘기했지. 거속시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니까 개똥이의 속력은 200m, 분당 200m. 그 다음에 소똥이의 속력은 분당 300m지. 그 다음에 개똥이는 X분 동안 달렸잖아. 그러면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지. 소똥이는 분당 300m 속도로 Y분 달렸잖아. 그럼 이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식이 1번식, 2번식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연립 방식을 이제 풀면 되겠지. 자,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x는 요걸로 나와 있으니까 대입법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겠지. 자, 2번식은 빽빽 있으니까 약분해서 2x는 3y 하고 같고, x는 y 더하기 5니까 x 대신에 요 자리에 y 더하기 5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풀면은 2y 더하기 10은 3y 이렇게 되지. 그러면 y 요로 넘기고 10 요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 그럼 y는 10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소똥이가 달린 시간은 10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y가 10이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x는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개똥이가 달린 시간은 15분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개똥이 달린 시간이 5분 더 많고, 실제로 여기 나온 답을 보면은, 그 다음에 거리도 확인해 보면은 똑같지. 여기다가 200 곱한 거하고 여기다가 300 곱한 거하고 둘이 값이 같잖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놔. 자, 그러면 전체 일의 양이 1이니까 개똥이가 일한 거랑 소똥이랑 일한 거랑 이렇게 더하면은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일을 하는 거, 개똥이가 하는 일의 양은 시간에다가 1시간당 얼마나 일하는지 보면 되겠지. 1시간당 일하는 양. 예를 들면 개똥이는 1시간에 0.2씩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5시간 일해봐. 그러면 1이 되겠지. 그럼 요 얘기는 개똥이는 5시간 동안 일하면 일을 다 끝낸다는 소리야. 만약에 소똥이는 1시간당 0.1씩 일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10시간 일해야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일을 1이라고 하고 1시간에 하는 양, 일하는 양을 미지수로 정해. 미지수 x, y. 1시간에 개똥이가 하는 일의 양을 x, 그 다음에 소똥이가 하는 일의 양을 y라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하는 일의 양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보자. 둘이 합쳐가지고 4시간 걸렸다 하잖아. 그러면 개똥이도 4시간 일하고 소똥이도 4시간 일했다 소리지. 그러면 개똥이가 한 일의 양은 4 곱하기 x 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1시간 동안 x만큼 일하는데 4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그럼 소똥이가 일을 한 것도 4y가 되겠지. 왜냐하면 1시간 동안 y만큼 일하는데 4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다 끝난다고 했으니까 전체 일의 양은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날에는 개똥이는 2시간이 일했다 했잖아. 그러면 2x만큼 일을 했겠지. 그리고 나머지를 소똥이가 8시간이 했다니까 8y 되겠지. 요게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xy가 개똥이랑 소똥이랑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는 거야. 근데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개똥이 혼자 일을 했을 경우에 몇 시간 걸리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xy가 바로 답이 되는 건 아니다. 일단 구해보면 자 봅시다. 그러면 연립 방식을 풀어보면 요거는 2번 식에다가 2를 곱하면 바로 되겠죠. 여기다 2를 곱하면 그러면 여기는 4x 플러스 16y는 2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이제 3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하고 3번식하고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빼봅시다. 그러면 얘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2y 이렇게 되고요. 그럼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y는 1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소똥이는 1시간 동안 12분의 1만큼 일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소똥이는 12시간 혼자 일하면 일을 다 끝내겠네. 요런 뜻이다. 12분의 1 나왔으니까 1번씩에다 집어넣으면 4x는 4x 더하기 4 곱하기 12분의 1은 1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1 되지요. 그럼 4x는 3분의 1이 여기로 넘어가니까 1 빼기 3분의 1 되니까 얘는 3분의 2 되겠죠. 자, 양변에 4분의 1을 다 곱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x는 남고 여기는 약분돼서 6분의 1 되겠지. 자, x가 6분의 1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개똥이가 1시간 동안 한 일이 6분의 1이란 소리야. 그럼 개똥이 혼자 일을 다 끝내려면 전체 일이 1이니까 얘가 1 돼야 될 거 아니야. 1 되려면 여기다가 6을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일해야 개똥이 혼자서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적당하게 정해야 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일을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xy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거는 미지수 x 구한다고 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수업 마칠게. 공부 열심히 해. 수업 끝.